세월의 강물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진실한 우정일 것이다. 박춘식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구부러지지 않은 어깨를 가진 이 남자에게는 그런 우정이 하나 있었다. 바로 김진수와의 60년 우정이었다. 1962년 봄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키 작고 말수 적은 춘식과 활발하고 장난꾸러기였던 진수가 처음 만났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둘은 금세 가까워졌다. 춘식이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진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진수가 선생님께 혼날 때면 춘식이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다. 춘식아, 오늘 방과 후에 뭐해? 진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다. 8살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춘식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둘 사이에는 이미 특별한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우정은 하루하루 깊어갔다. 방과 후면 둘은 언제나 함께였다. 마을 뒷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겨울이면 썰매를 타며 놀았다. 춘식의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올 때면 진수는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런 진수에게 춘식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답했다. 진수야, 고마워. 춘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친구끼리 뭘 고맙긴, 바보야. 그 말에 춘식도 덩달아 웃곤 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둘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초등학교 시절 둘에게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 매일 학교 끝나면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만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둘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느티나무는 마치 둘만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춘식아, 우리 평생 친구하자. 어느 여름날 저녁 매미 소리가 요란한 느티나무 아래서 진수가 말했다. 춘식은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평생 친구. 그 약속은 두 소년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여름 방학 되면 둘은 더욱 가까워졌다. 춘식의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땀을 흘리고 진수의 집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춘식은 진수 덕분에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진수는 춘식 덕분에 노동의 소중함을 배웠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차이는 오히려 둘의 우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가을이 되면 둘은 함께 밤을 주우러 다녔다. 춘식이 나무에 올라가 밤을 따면 진수는 아래서 받아내는 역할을 했다. 조심해, 떨어지지 마. 진수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춘식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렇게 주운 밤을 구워 먹으며 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커서 뭐가 될 거야? 진수가 묻자 춘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너는? 나는 큰 사업가가 될 거야. 진수의 당찬 대답에 춘식은 웃었다. 그럼 나한테도 일자리 하나 줘. 당연하지.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잖아. 겨울이면 둘은 얼어붙은 개울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스케이트라고 해봐야 나무 판자에 철사를 감은 것이었지만 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다. 춘식이 넘어지면 진수가 일으켜 세우고
진수가 넘어지면 춘식이 손을 내밀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해가는 두 소년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상적이었다. 저 두 녀석은 정말 한 몸 같구나. 마을 어르신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정도로 춘식과 진수는 어디서든 함께였다. 그들의 우정은 마을의 훈훈한 화제거리였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6년을 함께 보내며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춘식에게 진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달이었고 진수에게 춘식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든든한 친구였다. 졸업사진 속 두 소년의 모습은 해맑고 순수했다. 그때의 그들은 몰랐다. 이 우정이 60년을 버티어낼 만큼 깊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춘식과 진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사춘기의 혼란 속에서도 둘의 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다른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첫사랑에 설렐 때도 춘식과 진수는 변함없이 서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춘식이 수학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아 보충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때 진수는 매일 방과 후에 춘식을 도와주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진수의 친절한 설명에 춘식은 점차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다음 시험에서 춘식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진수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진수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춘식의 진심 어린 감사에 진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다음엔 내가 나 도와주면 돼. 그런 진수의 마음씨에 춘식은 더욱 깊은 우정을 느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둘의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진수는 공부를 잘해서 인근의 명문고에 진학했지만 춘식은 마을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학교는 달랐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만날 때의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둘은 변함없이 어린 시절의 느티나무 아래서 만났다. 각자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진수는 도시학교의 새로운 문물에 대해 들려주었고 춘식은 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전해주었다. 춘식아, 우리 학교의 도서관이 정말 크더라. 너도 한번 보러 와. 진수의 제안에 춘식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춘식은 처음으로 큰 도서관을 구경하게 되었고 진수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춘식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돌아가신 것이다. 가장을 잃은 춘식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궁핍해졌다. 어머니 혼자서는 농사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춘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도와야만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진수는 즉시 춘식을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친구를 보며 진수도 함께 울었다. 춘식아,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진수의 따뜻한 위로에 춘식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진수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다. 주말이면 춘식의 집에 와서 농사일을 함께 도왔고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춘식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거 받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친구니까. 진수의 마음을 춘식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진수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놈인 것 같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춘식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수는 춘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형제야, 형제. 형제끼리 서로 도와야지. 그 한마디에 춘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왔다.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춘식을 위해 진수는 특별한 일을 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춘식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다. 매주 토요일이면 책을 가져와서 함께 공부했다. 비록 학교는 다르게 다니지만 우리는 함께 배워나가자. 진수의 이런 배려 덕분에 춘식은 학업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 진수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춘식은 본격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준비를 했다.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둘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우리 길은 달라도 마음은 항상 함께 할 거야. 진수의 말에 춘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식 날 둘은 다시 어린 시절의 느티나무 아래서 만났다. 어느덧 20대가 된 두 청년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우정만큼은 여전히 순수하고 깊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춘식의 진심 어린 말에 진수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은 확신했다. 이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그 어떤 약속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20대와 30대를 거치며 춘식과 진수는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다. 춘식은 농업에 전념하며 마을에서 인정받는 농부가 되었고, 진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도시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가까웠다. 춘식이 결혼을 결정했을 때 진수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드디어 우리 춘식이도 장가가는구나. 진수는 춘식의 결혼 준비를 도왔고 결혼식에서는 주례를 서기도 했다. 신랑 박춘식은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진수의 주례사는 감동적이었고 하객들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에 감탄했다. 2년 후 진수가 결혼할 때는 춘식이 가장 열심히 축하해 주었다. 농사일이 바빠도 시간을 내서 결혼 준비를 도왔고 결혼식 당일에는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수야,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춘식의 진심 어린 축하에 진수는 깊이 감사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빠지면서도 둘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춘식의 농사 이야기, 진수의 사업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가정생활 이야기들이 주된 화제였다. 결혼 생활이 어때? 진수가 묻자 춘식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좋아.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 둘 다 결혼 생활에 만족해 했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춘식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진수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우와, 정말 춘식이를 닮았네. 신생아를 보며 감탄하는 진수의 모습에 춘식은 가슴이 벅찼다. 삼촌이라고 불러야겠다.
춘식의 농담에 진수는 환하게 웃었다. 진수에게도 아이가 생겼고 이번에는 춘식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축하해, 진수야. 아빠가 되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둘의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로 늘어났다. 애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춘식이 한숨을 쉬며 말하자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보람도 크잖아. 애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더라.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것도 친구의 소중한 역할이었다. 30대 중반이 되면서 춘식의 농업은 점점 안정궤도에 올랐다.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 작물을 다양화하면서 수익도 늘어났다. 진수의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차 규모를 키워가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둘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진수가 말했다. 춘식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게. 어릴 때는 막막했는데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 둘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경쟁의식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둘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춘식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농업인이 되었고 진수는 지역 상공인으로서 인지도를 높여갔다. 하지만 성공이 그들의 우정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참 신기하지? 우리가 벌써 40이야. 진수의 말에 춘식은 빙긋 웃었다. 시간 참 빠르다. 그런데 너랑 있으면 여전히 20대인 것 같아. 나도 그래. 친구의 힘인가 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진실한 우정이었다. 그 시절 둘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서로가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우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50대와 60대를 거치며 춘식과 진수는 인생의 원숙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독립하고 사업도 안정되면서 둘에게는 여유가 생겼다. 그 여유는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진수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하나 있었다. 바로 늦둥이로 얻은 딸이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을 낳고 한참 후에 얻은 딸이라 더욱 소중했다. 진수는 딸을 무척 아꼈고 어디를 가든 딸 자랑을 하곤 했다. 우리 딸이 정말 예뻐. 진수의 말에 춘식도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진수 딸인데 안 예쁠 리가 있나? 처음에는 춘식도 친구의 딸 자랑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을 진수는 하나하나 자세히 춘식에게 들려주었다. 우리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어. 우리 딸이 승진했어. 우리 딸이 결혼한대. 진수의 기쁨이 하늘을 찔렀다. 특히 딸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을 때 진수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할아버지가 되었어. 손자가 정말 똑똑해 보여. 진수는 손자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다. 춘식도 처음에는 진수의 기쁨에 동참했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고
딸과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수의 화제는 점점 더 딸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했다. 동창회에서도, 동네 모임에서도, 심지어 둘이서만 조용히 술 한잔 할 때도 진수의 이야기는 항상 딸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손자가 벌써 말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딸네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했어. 처음에는 참고 들어주던 춘식도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진수는 금세 딸 이야기로 돌아갔다. 마치 딸과 손자 외에는 다른 관심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진수야, 요즘 농사는 어때? 춘식이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하면 진수는 잠깐만 대답하고는 다시 딸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농사야 그저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딸이 이번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춘식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모든 대화가 딸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망한 일이었다.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일이 벌어졌다. 여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수는 또다시 딸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딸이 말이야,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 그것도 임원급으로 가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듣고 있었다. 춘식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가족 자랑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랑할 만한 자식들이 있을 텐데 진수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가 아닐까 싶었다. 더욱이 진수의 아내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남편의 딸 자랑에 거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춘식은 더욱 불편함을 느꼈다. 모임이라는 것은 함께 즐기는 자리인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다른 참석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춘식은 많은 생각을 했다. 60년을 함께 해온 친구에게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이 속 좁은 것일까? 아니면 진수가 정말로 선을 넘은 것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감정을 갖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60년 우정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닐까? 춘식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며칠 후 또 다른 모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마을 어르신들과의 작은 모임이었다. 춘식도 참석했고 진수도 아내와 함께 왔다. 춘식은 이번에는 다르기를 바랐다. 진수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대화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진수는 또다시 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손자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손자가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라 얼마나 신기해하던지. 진수의 아내도 거들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른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도 진수는 금세 다시 딸과 손자 이야기로 돌아갔다. 아, 그런데 우리 딸이 말이에요. 춘식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인지 진수는 왜 모르는 걸까? 60년을 친구로 지내면서 이런 무신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 특히 진수의 아내가 함께 거들면서 딸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니 춘식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다. 모임은 혼자만의 자랑 시간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데 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인가? 진수야. 춘식이 조용히 진수를 불렀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딸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손자가 말이에요. 벌써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겨우 5살인데. 춘식의 부름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춘식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진수야, 이런 자리에서 계속 딸 이야기만 하는 게 좋은 건가? 모임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다른 참석자들도 놀라며 춘식과 진수를 번갈아 보았다. 진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춘식을 바라봤다. 뭐가 문제야? 딸 자랑하는 게 왜 안 돼? 진수의 아내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춘식을 쳐다봤다. 춘식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 자랑이 뭐가 잘못됐다고. 자식 자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춘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모임이라는 건 함께 즐기는 자리잖아.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내가 딸 자랑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60년 친구가 이런 말을 하네. 진수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이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춘식이 해명하려고 했지만 진수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다. 아니야, 확실히 하자. 너는 내가 딸 자랑하는 게 싫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 안 하면 되잖아. 진수의 말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진수의 아내도 거들었다. 춘식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나 보네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졌다. 다른 참석자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고, 결국 모임은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다. 춘식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깊은 후회를 했다.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 말은 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60년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날 밤 춘식은 잠들지 못했다. 진수의 환한 표정과 차가운 말투가 계속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60년 우정이 이런 사소한 일로 금이 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며칠이 지났지만 진수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2-3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이었다. 춘식은 점점 불안해졌다. 설마 그 일로 진수가 정말 화가 난 것일까? 춘식은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진수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며칠 더 기다린 후 춘식은 직접 진수의 집을 찾아갔다. 진수야 있어? 대문 앞에서 춘식이 불렀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는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린 후 결국 진수의 아내가 나왔다. 춘식 씨. 진수 아내의 표정은 차가웠다. 진수는 지금 나갔어요. 하지만 현관 앞에 진수의 신발이 그대로 있는 것을 춘식은 확인할 수 있었다. 분명히 집에 있으면서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럼 언제 들어와요? 기다려도 될까요? 춘식이 정중하게 물었지만 진수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춘식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60년 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연락을 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며칠 후 춘식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공통의 친구를 통해 진수의 안부를 물어본 것이다. 진수가 요즘 어때? 연락이 안 되더라고. 하지만 그 친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춘식아, 솔직히 말하자면 진수가 너에 대해 좀 섭섭하다고 하더라. 그날 모임에서 너무 기분이 상했다고. 친구의 말에 춘식은 더욱 답답해졌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수 입장에서는 딸 자랑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특히 60년 친구가 그런 식으로 지적하니까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 춘식도 진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자신이 지적한 것은 진수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만나지 않을 수는 없잖아. 춘식의 간절한 물음에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를 그리워할 거야. 춘식은 고민에 빠졌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만 잘못한 것일까? 진수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식은 결심했다. 60년 우정이 이런 사소한 일로 끝날 수는 없다. 누가 잘못했는지보다는 우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춘식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진수야, 그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해. 너의 딸 자랑을 듣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어. 하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었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정말 미안해. 60년 친구가 이런 일로 멀어질 수는 없잖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편지를 써서 진수의 집 우편함에 넣고 춘식은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진수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마치 춘식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춘식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진수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진수는 여전히 춘식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춘식은 점점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 정말로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진수가 이렇게 완고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춘식은 우연히 진수를 마주쳤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멀리서 진수의 모습을 본 것이다. 춘식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했다. 하지만 진수는 춘식을 본 듯 하면서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순간 춘식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났다. 6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마치 남남처럼, 아니 남남보다도 더 차갑게 대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춘식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자신이 진수에게 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도 우정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지만 진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공통의 친구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춘식을 더욱 놀라게 했다. 진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춘식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수가 뭐라고 했어? 춘식이 물었다.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다가 말했다. 진수가 너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하더라. 60년 친구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무시라니? 춘식은 당황했다. 난 진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한 거야.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진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자기가 딸 자랑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고 화내더라고. 춘식은 더욱 답답해졌다. 진수가 자신의 진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해를 풀려고 해도 진수는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에 들었다. 진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춘식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친구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춘식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60년 우정이 진수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던 것일까? 딸 하나를 위해서 평생의 친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춘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 진수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을 전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길을 나섰다. 진수의 집 앞에 도착한 춘식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만약 이번에도 거절당한다면 정말로 끝인 것이다. 60년 우정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다. 진수야, 나야, 춘식이야. 춘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제발.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마침내 진수가 나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뭐하러 왔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전혀 반가움이 없었다. 마치 완전한 남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진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60년 친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춘식의 간절한 말에 진수는 냉정하게 답했다. 끝날 수 없다고? 내가 먼저 끝낸 거 아니야? 그날 모임에서. 그게 아니야, 진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춘식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진수는 말을 가로막았다.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딸 자랑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 춘식이 다시 말하려고 했지만 진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됐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각자 살아가자. 그리고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춘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말로 끝인 것이다. 6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춘식과 진수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60년을 함께 해온 세월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춘식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진수와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한때는 그토록 소중했던 우정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진수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60년을 함께 해온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상실이었다. 하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다. 특히 아내와 딸이 춘식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다. 아빠, 괜찮으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춘식이 없는 일상은 뭔가 허전했다. 60년 동안 함께 나누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몰랐다. 춘식도 마찬가지였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혼자 술 한잔 기울이다가도 진수가 생각났다.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몇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둘의 우정을 지켜봐왔던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60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가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춘식은 가끔 후회했다. 그날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진수의 딸 자랑을 그냥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이해했다. 친구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진수도 가끔은 춘식이 그리웠다. 딸과 손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지니 기쁨을 함께 나눌 상대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가족들이 춘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봄이 되어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고 여름이 되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자연은 변함없이 순환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춘식은 혼자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진수와 함께 뛰놀던 그 자리였다. 평생 친구하자고 약속했던 그 나무 아래에서 춘식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세월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우정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때 멀리서 진수의 모습이 보였다. 진수도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다가올까? 춘식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돌아서서 가버렸다. 춘식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가 났다. 그 순간 춘식은 깨달았다. 정말로 끝인 것이다. 진수는 가족을 선택했고
60년 우정을 포기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춘식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다. 아무리 소중했던 우정이라도 때로는 끝이 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춘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정말로 작별을 고해야 할 때였다. 60년의 우정에, 그리고 진수에게. 안녕, 진수야. 춘식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60년 동안 고마웠어. 비록 이렇게 끝나지만 너와의 추억만큼은 평생 간직할게. 춘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60년의 우정은 막을 내렸다. 딸 자랑이라는 사소한 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평생의 우정을 끝내버린 것이다. 진수는 친구보다 가족을 선택했고 춘식은 혼자 남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정도 결국은 인간의 감정과 자존심 앞에서는 무력했다. 서로를 위해서 했다는 말도, 60년이라는 긴 세월도,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도 모두 무색해졌다. 춘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느티나무가 저녁 노을 속에서 쓸쓸하게 서 있었다. 마치 두 친구의 끝난 우정을 애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춘식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에필로그. 2년이 지났다. 춘식은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고 진수는 딸과 손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길에서 나름대로 평안한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게 가깝던 사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점차 그 일을 잊어갔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나면서 말이다. 춘식은 때때로 혼자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옛일을 회상했다. 진수와 함께했던 60년의 세월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6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어. 춘식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때는 정말 좋았잖아.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딸과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가끔 춘식과 함께 나누던 이야기들이 그리웠다. 60년 동안 쌓인 추억과 이해, 그런 깊은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었다. 어느 날 봄 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오래된 느티나무를 베어내기로 결정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춘식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과 진수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무를 베어내는 날, 춘식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체인톱 소리와 함께 60년의 추억이 담긴 느티나무가 쓰러져 내렸다. 그 순간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로 완전히 끝인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춘식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살아갔고 진수도 자신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60년 우정의 끝은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군가 말하곤 했다. 옛날에 춘식이와 진수가 참 가깝게 지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잠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금세 다른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었다. 그렇게 60년 우정의 이야기는 마을의 옛 이야기 중 하나가 되어갔다. 한때는 그토록 아름답고 깊었던 우정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기억되었다. 춘식은 이제 75세가 되었고 진수도 같은 나이였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활동량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해 다녔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나이가 들면 고집도 세져서 화해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반박했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결국 답은 없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우정도 순간의 감정과 자존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보여주었다. 마을의 새로운 세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기도 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그리고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하지만 교훈이 무엇이든 이미 끝난 우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춘식과 진수는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갔다. 60년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그리고 씁쓸한 끝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렇게 60년 우정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는 마을의 한편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다. 우정의 소중함과 취약함을,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담은 채로